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비안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리비안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시장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리비안의 주가가 폭등한 그 결과로서 리비안과 이 공급망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시장에서 개장 초에 그 주가가 굉장히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옥석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 확실하게 리비안의 이번 그 투자 유치, 폭스바겐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과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 어떤 이런저런 시장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그런 소문으로 떴던 종목들은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리비안은 한때 제2의 그 테슬라라고 불렸던 그런 전기차 업체입니다. 하지만 IPO 성공까지는 잘 나갔지만 성공한 이후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리비안의 최대 주주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리비안과 계약을 맺을 때 이 리비안이 그 이름을 날린 건 R1이라는 이런 픽업 트럭, 전기 픽업 트럭인데, 이 아마존은 이 리비안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이 전기차 밴, 그러니까 즉 물건을 배송해주는 그런 전기차 밴을 갖기를 원했죠. 실제로 한 만여 대를 그 이 리비안에 주문을 해서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리비안 쪽에서는 한 10만 대 정도 그 최대 쪽에서 주문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마존이 이런저런 이유로 10,000대 정도 주문을 하고 전기차 밴에 대해서 그 이후로 추가적인 그 주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게 이 리비안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리비안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이 아마존이 자기네 평가 손실의 원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그 이후로 리비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끊으면서 중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리비안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투자를 받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무엇보다도 삼성 SDI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리비안과 거래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꽤 됩니다. 자, 이 아마존향 리비안 전기 밴이 이게 그 아마존의 최대주로서 이 리비안을 지원해 준다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물건 배송용 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건 한 10만 대 정도 리비안 쪽에서는 그 예상을 했는데, 이제 독점권을 아예 줘가지고 이 모델로는 아마존밖에 못 쓴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10만 대를 제조해서 이제 아마존에 납품하면서 리비안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전기차 업체로서의 입지를 그 다지려고 했죠. 그런데 리비안이 그 실제로 생산한 거 한 10,0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LFP 배터리를 채용한 좀 그 보급형 자동차들이죠. 근데 이 그러다 보니 리비안하고 아마존하고 서로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10,000대 정도 생산하고 이제 중단되다시피 한 건데, 이 리비안은 아마존에게 준 독점권을 회수해서 다른 기업에게도 이 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리비안이 갖고 있는 주력 모델이 기존의 R1이라는 픽업 트럭, 전기 픽업 트럭과 이 리비안, 그러니까 아마존향 전기 밴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아마존향으로 개발한 밴을 다른 기업들, 이 운송이나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리비안으로서는 개발비가 이미 다 이제 10,000대를 생산하면서 이제 상각이 됐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리비안은 테슬라와 함께 미국 내에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수혜를 받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비안은 여전히 적자예요. 왜냐면 이 테슬라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10만 대가 안 되는 상태죠. 이 테슬라는 연간 100만 대가 넘어가는 회사로 커서 이제 그 자체 사업에서 전기차 사업에서 흑자를 내주는 그런 기업이 됐지만,
여전히 리비안은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리비안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일 폭스바겐, 이 폭스바겐은 실질적으로 일본 도요타와 함께 전 세계 완성차 업체 1, 2위를 다투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3위를 하는 업체가 우리 한국 현대차와 기아죠. 그런데 이 폭스바겐에서 리비안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억 달러는 즉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한 대가로 리비안과 폭스바겐은 전기차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설립한 전기차 합작 그 회사는 올해 연말에 신차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시한 신차를 폭스바겐의 마케팅 라인을 통해서, 즉 자동차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은 전기차 분야에서 뒤떨어진 기술력과 또 여러 가지 설계 능력 이런 부분에서 리비안의 기술력을 도움받을 수 있고, 리비안은 자신들이 만든 전기차를 폭스바겐의 글로벌 마케팅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대로 생산만 할 수 있으면 뭐 판매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비안도 그 조기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비안은 그 상장 이후로, IPO 이후로 지금 계속 연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이 비용을 줄이는 쪽, 즉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을,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확충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대규모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뭐 생산량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려도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 못해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도 줄이면서 기존에 생산한 양을 갖고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처음으로 리비안은 그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였고, 이때 폭스바겐이 50억 달러를 투자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밤새 뭐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안이 흑자 전환을 한다면, 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생산량을 늘려간다면 여기 리비안과 거래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나름대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비안의 주력 모델인 R1에다가 그 픽업 트럭입니다. 전기 픽업 트럭. 거기에다가 3원계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처, 물론 이 삼성 SDI가 거래하고 있는 다른 전기차 업체에 비해서 리비안은 굉장히 작은 업체입니다. 근데 이 작은 업체가 그 세계 1위인 폭스바겐과 손을 잡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그 합작회사를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세계에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 SDI 주가가 뭐 겨우 뭐 똔똔한 정도로밖에 안 움직인 이유는 이 폭스바겐과 이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업체가 합작으로 만드는 그 전기차는 LFP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LFP 배터리는 아직 삼성 SDI가 그 양산하지 않은 그 전기차 배터리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삼성 SDI가 이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합작법인에서 인해서 수혜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I에 대해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 주가에 영향 미치는 게 미미한 거죠. 하지만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 회사는 이 리비안에다가 고급 습식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내부 이제 내장재로 이제 소파, 그러니까 자동차 그 의자 같은 그런 데 들어가는 그 합성 피혁을 납품하는 건데,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리비안이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이 많아지고 수량이 늘어나면 대원화성은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왜? 부품 회사니까. 그것도 내장재 쪽에 관련된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 리비안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수록 대원화성은 오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이죠. 에코캡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캡이 상한가를 빵 쳐버리는 건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것, 즉 그 전기차 내부에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 쪽은 말 그대로 앞에서 설명했던 이 대원화성처럼
이 에코캡도 전기차 리비안의 전기차 수량이 늘어나고 모델 수가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캡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빵 쳐버린 거죠. 그만큼 리비안과 독일차 폭스바겐의 합작은 그 시장 내 자동차 부품 회사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거는 실적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봐두시면 나중에라도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완성차 쪽이나 이런 쪽이 전기차 쪽이나 이런 쪽이 그 어떤 주가가 뭐 좋게 끝났거나 나쁘게 끝나면 그 영향을 미쳐서 국내 시장에서 그 증시가 시작하면 그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성품과 이 부품사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에게 그 비슷하게 같은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미국 시장의 결과를 우리 증시에서 투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